중국군 향해 K9 자주포 진짜 쏴버린 인도. 단 10초 만에 중국 군사기지 10곳 지도에서 삭제 난리 난 중국 상황. 인도군은 자주포인 K9 바즈라를 긴급히 가동했다. 그리곤 포탄을 먼저 쏜 중국군의 자주포인 PCL-181을 향해 반격을 날렸다. 가상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에선 곧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히말라야에서 인도의 K9 바즈라와 중국의 PCL-181 사이 대결 말이다. 인도 육군의 찬디 프라사드 모한트 참모차장이 라다크를 찾아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언 디펜스 뉴스는 지난달 29일 현지 시간 트위터에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린 뉴스다. 사진엔 승무원이 자주포 앞에 서 있다. 인디언 디펜스 뉴스는 K9 바즈라가 보였다고 덧붙였다. 라다크는 지난해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일으킨 곳이다. 양국군은 몽둥이를 들고 난투극을 벌였다. 자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두 나라 모두 입을 다물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인도군 20명, 중국군 45명이 사망했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연호 씨는 최근 인도와 중국이 라다크 지역에 무기를 증강 배치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신장, 신강, 위구르 자치구를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신장군군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HQ-17A 122mm 다연장 로켓인 퍼즐-11 지뢰 방호 차량 맷 잉스크 181을 공개했다고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제인스가 보도했다. 신장은 라다크와 맞닿아 있다. 중국이 신장에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게 인도의 해석이다. 최연호 씨는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며 라다크에선 포병이 결국 승패를 가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도가 중국의 맞불을 놓기 위해 라다크에 가져다 놓은 비장의 무기가 K9 바즈라다. K9 바즈라는 한국 하나디펜스가 만든 자주포 K9의 인도 수출형이다. 인도는 K9 백문을 도입했다. 바즈라, 버즈라는 K9의 별명인 천둥의 힌디어다. 불교에서 제석천이 아수라를 무찌를 때 쓰는 무기인 금강저란 뜻도 있다. 인도와 중국과 라다크에서 전면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인도 육군의 K9 바즈라는 인민해방군 육군의 PCL-181과 일합을 겨뤄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장군구에 배치한 자주포인 PCL-181 기동과 사격. 유튜브 디디 로시퍼드 계정 캡처. 박찬준 한국국방안보포럼 KODF 위원은 긴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다며 중국은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파하기 위해 기동성을 높인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9 바즈라는 무게 47톤에 길이 12m, 넓이 3.4m, 높이 2.73m다. 승무원은 5명. PCL-181은 무게 25톤에 길이 6.5m, 넓이 2.66m, 높이 3.6m다. 승무원은 K9 바즈라보다 한 명 더 많은 6명이다. 상대적으로 PCL-181이 작고 가볍다. 최대 속도는 PCL-181, 시속 100km, 이 K9 바즈라, 67km, 보다 훨씬 더 빠르다. K9 바즈라와 PCL-181의 구경은 모두 155mm다.
최대 사거리는 40km다. PCL-181이 사거리 연장탄을 쏠 경우 70km까지 날아간다고 제조사인 노린코, 중국 북방공업가 주장하고 있다. K9 바즈라는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쏠 수 있고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다. PCL-181은 분당 4에서 6발 사격이 가능하다. K9 바즈라는 일문으로 일제 사격, 투어티를 할 수 있다. 고각을 달리해 연속 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이다. K9 바즈라는 인도는 물론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로 수출됐다. 파키스탄은 PCL-181을 세즈-15라는 제식명으로 수입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 해병대 K9 자주포가 북한군의 방사포 공격 속에서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 스펙으로 보면 K9 바즈라가 PCL-181을 압도한다. 박찬준 위원은 PCL-181이 먼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방어력이 더 뛰어난 K9 바즈라가 이를 막아내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K9 바즈라는 수가 적어도 투어트 사격으로 PCL-181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해병대의 K9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 인민군의 122mm 방사포 포격을 견뎌냈다.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대 K9은 6문이었다. 이 중 1문은 불발탄 처리 문제로 정비를 받고 있었다. 나머지 5문 가운데 2문이 방사포탄의 일부 피해를 입었다. 1문은 바로 수리를 끝내고 반격에 참여했다. 해병대는 K9 3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해 큰 손실을 입혔다. 2019년 인도는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에 K9 바즈라를 동원해 파키스탄의 세츠-15와 상대했다. 세츠-15는 PCL-181의 수출형이다. 정확한 정과는 불분명하다. 다만 인도는 K9 바즈라에 대해 만족해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세츠-15를 더 사들인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진 않는다. 최현호 씨는 긴도의 K9 바즈라가 우수하지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작전 체계나 서로 다른 국가에서 도입된 무기 간의 데이터 링크 문제, 현대 포병 전략의 필수적인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표적 확인 등에선 인도가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여인영 포함 계엄 지휘관 줄기소 예정, 윤 대통령 수사 장기 전,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만큼 윤 대통령 수사는 장기전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인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의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 위사령관도 구속기간도 내달 1일까지라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구속기간도 다음 달 초 만료된다. 특수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1인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20일 송치됐다. 구속기간은 일단 29일까지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조 김 청장은 경찰 조사 결과 계엄 발표 전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 장학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24일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햄버거 회동으로 노 전 사령관과 선관위 장악을 논의 시행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신병도 군검찰로 넘어왔다.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논의한 김용군 전 제3야전 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이날 특수본으로 송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의 정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실질적 준비는 지난달부터 진행됐다고 적시했다. 사령관들에게 여야 대표 신병 확보, 국회의원 체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 등을 지시한 최종 뒷선이 윤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 사건이 18일 넘어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언제 조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수처 법상 검경은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3차 출석 요구가 사실상 최후 통첩인 셈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부르는 건 공수처 수사 이후에나 가능하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선 법률상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을 거쳐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를 위해 사건 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구속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공수처와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